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 볼 텐데요. 저희가 미국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의 작전은 중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또 이 뉴스가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던데 정부가 3분기입니다. 여름부터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에 한해서 영구적은 아니지만요. 한시적으로 비자를 면제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것을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반중 감정들이 좀 있는 걸 의식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은 아니고 국민 의견을 따르겠다라고는 했는데 4월 중에는 아마도 무비자 입국을 확정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놓고만 보면 이 단체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올 수 있는 지역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현재 내수 부양 차원에서 본다면 정부가 이제 3분기부터 이 무비자 입국을 강행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작년 아직 무비자가 안 된 이 상황에서도 뭐 전체 관광객 한 1,200만 중에서 중국 관광객들이 460만 명으로 1위를 차지를 했었고요. 한국은행은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유커들 중국 관광객이 100만 명이 더 늘어날 때마다 국내 성장률이 0.08%포인트 오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수출만 잘 되고 내수가 지금 완전히 엔진이 꺼져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좀 의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저 역시도 이게 큰 뭐 국민들의 반대가 아니라면 당장 여름부터는 뭐 유커들이 거의 이제 상당히 좀 쏟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요. 다만 여행업계에서도 이제 그리고 여행업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개별로 이렇게 오는 분들이랑 단체 여행이랑은 이게 차원이 다르다. 왜냐하면 단체 여행이 오면은 그들과 연계된 또 뭐 공연 관람 요즘에 여러 가지 패키지를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체 관광을 무조건 열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여행업계의 반응이기도 하고요. 면세업계도 정말 오랜만에 어제 보셨죠? 면세 호텔 신라가 또 주가도 오르고 있었고 이렇게 단체 관광객 유커들은 항상 면세점으로 가기 때문에 뭐 연세점과는 정비례가 된다라고까지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다만 어제 발표되고 어제 오늘 지나면서 증권업계에서는 이 지적들 많이 합니다. 씀씀이가 의문이다. 즉 어제는 일단은 요게 환호를 하면서 뭐 면세, 카지노 등등이 좀 올랐는데 지금 중국도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2015년, 16년의 그 유커와 지금 유커는 다를 거다. 오히려 올리브영 같은 데로만 이 저가 쪽으로만 다 가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내수 부양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제 지적도 함께 나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서 챙겨야 될 문제인데 여기에서 오늘의 이제 투자 전략주를 골라봤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뭐 씀씀이가 과거와 다르다면 과거와 똑같아도 좋고 좀 다르게 저가 쪽으로 만약에 이제 소비를 쓴다면 저는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이번에 3분기에 시작될 만약 확정되게 된다면 중국의 무비자 입국에 대한 거에 최대 수혜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치 무슨 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 최대 주주죠. 문양근 의장이 어제 지분을 장내 매수했다는 공시까지 함께 합니다. 27만 주를 뭐 딴 데서 아니고 자기가 직접 장내에서 사들였다라고 하는데 문양근 의장이 자기가 책임 경영에 대한 의지를 이제 이렇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 주가가 이 장내 매수 공시와 함께 이 유커 무비자 이거까지 이제 함께 이제 해서 어제는 오른 건데요. 실제로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 보면은 우리는 우리 한국이 관광에 뭐 매력이 있나라고 할 텐데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1,100만 명이었는데요. 작년에는 1,600만 명. 거의 50% 가까이가 급증을 했었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텍스프리라는 사업 면세점의 실적도 고스란히 정비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로벌 텍스프리의 작년 영업이익을 보면 거의 190억. 그래서 지난해 대비 그러니까 2배 이상, 134%나 급증을 하고 있어서 자 앞으로 올해도 이 중국인 유커들 풀어주고 무비자에서 관광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이 수입은 실적은 무조건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중국이 무비자로 입국을 했을 때 이들이 옛날처럼 돈을 펑펑 안 쓰고 뭐 올리브영이라든가 이 저가 소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알뜰 소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더 뒤에서 한박 웃음을 웃고 있는 것이 글로벌 텍스프리인데 그동안의 주가를 보면 이 프랑스 법인이 청산되면서 그 쇼크를 굉장히 못 되돌리지 않았었습니까? 게다가 작년 12월로 가면은 이제 탄핵 요 계엄 이슈와 함께 주가가 한 번 더
이제 갭다운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 글로벌 텍스 프리의 저력이 있습니다. 2005년에 설립됐고 아시아 최초로 이 텍스 리펀이라는 전문 회사로 거듭나게 됐었던 그런 것인데요. 여러분들 뭐 여행 가시면 잘 알겠지만은 이 글로벌 텍스 프리는 어떻게 돈 버는 거야? 이 텍스 리펀이라는 게 뭐야라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짧게 뭐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면세점에 가서 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바로 면세에 대해서 살 수도 있겠지만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4호 면세점이라는 데서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외국인 관광객이 4호 면세점에서 저렇게 1번 제품을 구매해요. 근데 저 때는 우리 세금,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은 돈을 냅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그다음에 이제 이제 면세점들이 어떻게 하느냐? 되돌려 줘야 되는데 외국인 관광객한테 직접 못 되돌려 돌리고 중간에 저 텍스 프리 있죠, 위에 저런 세금 환급 사업자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들에게 신청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 글로벌 텍스 프리 같은 텍스 리펀 회사가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이제 세금 환급을 대행해 주는데 바로 저때 이 부가세가 10%면 10%를 다 주지를 않고 그 사이에 수수료를 챙깁니다. 그 수수료가 국가별로도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국가별로 부가세가 뭐 5%인 데도 있고요. 우리처럼 10%인 데도 이제 15%가 있는데 대략 한 1%대에서 부가세가 더 많은 국가들, 15%까지 내는 국가들한테는 3%까지도 저 수수료를 떼먹습니다. 그러니까 텍스 리펀, 4호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는 횟수가 많거나 이게 저가일 때가 오히려 더 좋죠. 이게 부가세에서 수수료 떼는 입장에서는 그런 어떤 혜택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가령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100만 원을 썼다라고 하면 이 글로벌 텍스 프리가 한 2만 6천 원, 7천 원 정도를 이제 떼가는 수수료를 이제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증권사들이 이제 유커들 와가지고 올리브영 많이 찾는다면 최대 수에는 글로벌 텍스 프리다라는 이제 보고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세금 환급 기준을 4호 면세점 기존에는 3만 원 이상 써야 그때부터 좀 이 뭐 세금 환급 받아라 당국이 그랬는데 관광객 활성화 차원에서 15,000원만 외국인이 짜리를 사도 그러니까 한 18,000원, 2만 원짜리를 사도 요거 텍스 리펀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웃겠습니까? 외국인 관광객도 좋지만 이 글로벌 텍스 프리가 웃을 수가 있어서 저가의 쇼핑 건수가 많을수록 웃는 구조고요. 특히 글로벌 텍스 프리가 요즘에 대부분 다 키오스크를 설치를 하고 있어서 중간에 뭐 인건비나 이런 게 전혀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이 키오스크 방식으로 바꾼다면 오히려 더 실적 개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올 3분기의 예정입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과 관련한 글로벌 텍스 프리의 수혜까지도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